예,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 네. 지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경기도도 보면 2000년대 전후로 한 2.5배가 이렇게 증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기도 내진 설계 대상 공공시설물을 보면 그렇게 한 45% 이렇게 절반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또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도 이제 40%뿐이 안 되고 수도 시설도 40%, 또 이렇게 어항 시설이나 항만 시설은 한 군데도 이제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지진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건설국장님 계신가요? 우리 부시장님, 행정부시장님, 아니 국장님 나오시고, 아니 거기에 말씀 제가 들을게요. 지금 그 건설국장 건설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우리 부시사님 지금 전에 행자부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자세히 자세히는 내용은 네. 우리 국장님,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왜 이 제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경우에는 이제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그런 하도급 문제를 또 예방하고, 또 이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에 따른 그런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기존 원하독 관계가 아닌 이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이 동등한 지위에서 시공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상생하기 위한 그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라고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약 건수를 보면 거의 뭐 이제 없다시피 하고, 계속 제가 안행위원회에 있을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전혀 오히려 더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 한번 대답 좀 해보시죠. 건설본부장이 아시면 본부장이 되시면. 그 사항은 우리 그 건설본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건설본부 소관이에요? 예. 네, 그럼 건설본부장님. 예, 건설본부장 이계사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그 하도급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이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되었는데 그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확대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확대해 주시고, 지사님 생각도 우리 중소기업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중소업체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지사님, 이제 보니까 시군 부시장 및 부군수 기술직하고 행정직 현황을 보니까 네. 2011년도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감소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기술직에 또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는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이제 재난 위험 시설물 총 이제 15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 시설은 이제 안전 점검에서 D등급을 받은 시설, 또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D등급을 받은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또 재난 위험 시설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좀 마련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덕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성호 의원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중 2분 질의하시고 남은 3분은 우리 경기도 출신의 이우현 의원님이 8분 하시고 이렇게 두 분이 합의하셨습니다. 네, 2분 질의하시죠. 네. 예, 나도 조가질이 할 거니까는. 지사님 우리 경기도 내 도로에 이제 포토홀 발생 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위험도 큰데 이 지방도 유지 보수 비용이 아주 부족해서 속수무책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도내 포토홀 현황을 보니까 그건 23만 5천 건 정도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근데 문제는 도내 도로에 유지 보수 비용이 부족해서 이 포토홀이 발생되는 도로 파손 유지 보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연간 도로 보수 비용이 한 260억 정도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근데 필요한 예산 한 780 가까이 되는데 예. 2배 가까이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안전이 주로 이제 평소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도로 균열 그리고 폐임이 강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포장 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지사님 생각은? 네, 그것만 가능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네. 우리 도내 하수관로 보게 되면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8,887km 돼서 전체의 한 37%를 차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50년 이상 된 그런 하수관로도 526km나 돼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의왕, 여주, 이천, 김포, 화성 이런 데는 막 신거기라서 거의 100%다 20년 이하로 돼 있는데 이 지역 간 격차가 너무 큽니다. 또한 이제 사실 노후된 그 하수관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도로 함몰, 혹은 치마, 동공 상태를 끌어내는 그런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된 포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수함로를 교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포털 관련돼서 저희가 발생을 막기는 어려운데 바로 발생하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도록 지금 빅데이터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연결해서 그게 자동차에 설치를 해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거는 발생 즉시 신고가 돼서 바로바로 막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 많이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외자 유치를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은 외자 유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 자료를 갖다가 여지껏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까지 협약이 1억 7,570만 달러인데 20%의 불과가 실제 이행됐다 이렇게 나타났고 현재 이행된 것도 보면은 신세계 사이먼 거, 플란제 코리아 거, 테크노 프로브 거, 발카 코리아 거, 요 하나 둘 셋 네 건이 현재 이행 상태에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2억 7,100만 불입니다 이게 전체가. 근데 250만 불이 신세계 사이먼 거거든요. 근데 신세계 사이먼은 사실상 90%가 주식이 신세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상 국내 기업 아니냐, 유통업체고. 이런 것들 가지고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도권에다 기대하는 외자 유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MOU 체결하고 실제로 투자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2009년부터 13년까지의 외자 유치가 어느 정도 그 이행이 됐느냐라고 정부 합동 평가를 해보니 경기도는 전국 평균의 56%인데요. 경기도는 70%입니다. 근데 일단 작년도 안전행정위 국정감사에도 투자 유치 성과
그걸 갖다가 좀 더 정확하게 발표해달라 이런 지적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외자 유치를 못했다 떠나서 경기도에서는 외자를 유치해줘야 된다 최소한도. 그걸 위해서 외국인 기업이 경기도만이 들어오겠다. 또 내국인 기업도 경기도가 아니면 외국인 나가겠다. 이런 이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계속 압박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실질적으로 보여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경기도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 이외에 자체 추진 민자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체 추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지금 MRG로 인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MRG 제도를 도입해 갖고 민자고속도로 추진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설계할 적에 수요를 부풀리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시행자도 그렇고 예측기업 평가기관도 그렇고 수요를 뻥튀기 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면은 MRG를 보장되니까 전부 그런 의심이 정부에서 추진한 민자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MRG를 보상한다는 건 뭡니까? 정부가 추진한 것은 특정 지역에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자의 비용을 전체 국민이 나눠서 낸다 소리고, 그렇습니다. 도가 추진한 것은 특정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의 비용을 도민들이 나눠서 낸다 소리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통행료 인상을 통해서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만들어 나가든지 이런 것들이 제 생각인데 기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그 의원님의 문제 의식과 동일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수요 예측을 제대로 뭐 뻥튀기를 한 건지 제대로 못한 건지. 부풀리게 했다는 확신을 버릴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 부풀리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모두한테 이득이니까 이용자하고 저 국민만 손해지.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예측을 할 적에 좀 더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네. 지금 방금 박성호 의원께서도 포토홀 문제 얘기하셨는데 물론 재정 압박이 있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정을 통해서 정치가 안정됐다면은 그 힘을 좀 더 적극적인 도정 활동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견제가 없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성과로서 연정의 성과를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칠곡석 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저도 행정공무원을 해서 장관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굉장히 뭐 역점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사님은 이제 작년 취임하셔가지고 최고 역점사이 뭡니까? 저희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70만 개 만드는 게 도정의 최고 목표입니다. 일자리입니까? 네. 지금 그런데 고용 여건은 녹록치가 않죠. 예, 작년에는 저희가 임기 첫 해에는 조금 뭐 달성이 좋았습니다. 한 20만 개 정도 만들어졌는데요. 네. 올해는 성장 동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내년에는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셔갖고도 역설을 하셨는데 네. 우리 경기지사님께서 좀 많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를 좀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산하기관도 지금 그런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지금 예, 이제는 좀 5대 개혁 입법이 마무리돼야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것 좀 적극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전 질의에서 제가 여쭤본 게 아까 푸드트럭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 청년들이 하려면 또 자본도 부족하지 않아요? 한 이것도 푸드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됐던 한 2, 3천만 원 들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좀 지원 제도는 있습니까? 네, 예. 저희가 1%대의 자금을 5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번에 대통령님 오신 행사에서
그 푸드트럭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이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그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트럭을 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러면 아마 그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부담이 막 줄어드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하시는데 이 장소 제한이 여전히 많지 않겠어요? 우선 네. 뭐 공공 장소는 우리 관에서 이렇게 허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장소 제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합법화되지 않는 그런 노점 트럭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불법적인 그런 한 합법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예.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푸드트럭 장소는 다 이제 입법 예고안이 시행이 돼서 풀릴 것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지자체마다 이게 갈등이 있으니까 예. 이제 지자체 장들이 이걸 승인하는데 상당한 그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도 결국 주변 상인들하고의 갈등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풀고 민의할 거냐 그 문제가 이런 또 차원에서 함께 고려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메뉴나 영업 시간 이런 것들을 예. 서로 오히려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게 한 내에 불과합니다. 푸드 트럭은 그죠? 네. 어떠한 조그만 거라도 창업 또한 또 일자리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이고요. 네. 우리 경기도시공사요. 우리 네. 부채 감축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자, 감축하는 거는 뭐 목표도 있고 다 잘 하신 거는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의원님들 질의에 여전히 이제 주택난 해소에는 오히려 또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제대로 투자도 못 하고. 근데 지금 이 미분양 자산을 보면 택지가 약 한 3천억 넘고 산업단지가 3,500억, 주택 부분에서 한 1,800억, 한 근 8,500억 정도의 미분양 자산이 있어요. 미분양 자산. 자, 경기도가 아까 계속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얘기도 꺼내고 있는데 이게 적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해도 지금 그러면 제대로 뭐 개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방증하는 이 자료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 분양도 안 되고 공장도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부분에 또 부채 문제도 있고. 예, 이 수요자 맞춤형 공급 전략을 세워서 이걸 미분양을 계속해서 축소하는 그런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대강 사업이 이제 끝나갑니다. 실제로는 끝났고요. 네, 근데 4대강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상처가 곪아서 여기저기 터져나오고 있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주군의 15개 준설토 적치장에 2,600만 톤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애초에는 이것을 2017년까지 팔아서 1,899억 원의 예상 수익을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예,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최근에 했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2017년까지 도저히 그런 예상 수익을 올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그래서 2031년까지 가야지 다 팔릴 것 같고 예상 수익도 한 그 576억 원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려 한 1,300억 원 손해 보는 것이죠. 예상 수익보다. 네. 이런 결과를 감사 결과로 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끝나지 않은 4대강 사업이구나 싶은데 이렇게 된 이유는
애초에 잘못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이 정도 안 나올 거고 또 팔리지 않으면 좀 더 먼 곳으로 이송 비용을 감안을 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다 예측했다 해서 또 경기도는 이 감사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용역을 발주한 하위직 6, 7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고 여주시에서는 관련 공무원을 감봉 처분했다 나왔습니다. 네. 이분들한테 이분들만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경기도에서는 이왕 감사를 하셨으니까 농지 일시 전용 허가 기간이 종료가 곧 되지 않습니까? 2017년이면은 네, 그렇습니다. 종료된 3월 이후에 준설도 적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전된다면은 이전 비용과 기존 농지에 대한 원상 복구비는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2031년까지 장기간 보존할 때 준설토의 성분 저하가 될 때에는 대책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국토부 관계자 나와 계시죠? 여기가 단순하게 지금 한강 유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낙동강, 영산강 유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왕 경기도가 자체 감사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일정의 예측을 내놨는데 다른 강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조사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따복주택에 대해서 네. 질문 드렸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자료가 받아보니까 아직은 실시하기에는 좀 아이디어 차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지사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확인을 하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주택하고 이 따복주택하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행복주택을 지으면은 기금을 받으면서 민간 건설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참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돈은 어디서 기금은 어떤 돈으로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가 좀 자기 브랜드의 이 행복주택 같은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따복주택을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여당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으면은 그게 맞춰서 행복주택을 열심히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국가 기금을 받아서 한다거나 공적인 기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따복주택 민간업자가 들어오는 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주택하고 따복주택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냥 저는 행복주택을 열심히 맞춰서 지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건의드립니다. 네. 따로 이렇게 국토부하고 저희가 이렇게 다 이 상의를 드리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에서도 하여튼 어떤 브랜드든지 간에 많은 좋은 질의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결국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기금을 1%를 대 비율로 이율로 지금 기금을 쓰고 있고요. 쓰려고 하고 있고 재정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하고 시행자의 부담 비율이 행복주택하고는 다른 그런 구조고요. 또 이 도시군의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다른 측면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임대료를 한 30% 정도 싸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존경하는 인호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사님 저쪽 김포하고 서울 경계선인데 한강에 신곡수정보라고 아시죠? 네. 얼마 전에 김포 시민들이 신곡수정보 밑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거 보고 받으셨나요?
못 받았습니다. 그 언론에도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제 그 밑에가 오염이 돼서 고기가 많이 죽고 그랬다. 근데 그때 이제 시민들 주장에 어민들 주장에 의하면은 서울시에서 하수 처리를 잘못해서 분뇨가 무려 30만 톤 이상이 3년 가까이에 한강에 방류됐다. 이것은 잠실 수정보 밑에 신곡수정보 중간에 처리하는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난지 처리장, 중량 처리장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똥오줌을 걸러내지 않고 제대로 법정 진술 걸러내지 않고 무려 몰래 30만 톤 이상을 버렸다. 이것이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얘기해서 한강 시민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4대 강도 반대하고 또 그 신곡수정보를 철거하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박창근 교수하고 이 김정욱 교수라는 두 분인데 이분들은 평생 국책사업만 나타나면은 이 분야의 국책사업만 나타나면은 쫓아다니며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때는 이제 폭로가 안 될 단계인데 이게 오염이 된 것 또 녹조가 생긴 것이 이 보 때문에 그렇다. 그래 철거를 해야 된다. 또 한강 시민위원회 재직을 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재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자기가 하고 자기가 의사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형사 조치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다음 국정감사가 들어오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이분들을 이렇게 환경이라는 이유로 해서 반대라는 것이 탄로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했을 경우 경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셨는지 한번. 아니요, 못 해봤습니다. 국토부 나왔죠. 국토부. 이 재산이 어디 겁니까? 제가 정식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재산도 아니고 서울시는 단순 위탁 관리하는데 이것을 이상한 사람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마침 그 전에 이제 녹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환경부를 통해서 확인된 게 녹조의 주 원인이 그 30만 톤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한 3년 가까이에 방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라는 것이 사실상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반대를 하고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 7, 8가지 됩니다만 이거를 경기도는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 철거되면 수위가 최소 1m 내지 1.5m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려가면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아라뱃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 상태에서 저기 한다면 또 생태계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새로 형성된 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상하게 일부 아주 극렬 시민단체에서 좌지우지되는 여론 형성에 만일 경기도가 내와 부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가 정보를 드리니까 필요한 정보 저한테 달라면 제가 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자료도 저희 좀 받아서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경기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GTX 신호선하고 이제 이 국토부하고 이제 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갔던 그 의정부에서 수서까지의 KTX 이것이 지금 국토부로 다 정리돼서 1.02인가 빚이 해서 잘 갔습니다. 1순위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GTX를 추진하는 경기도도 지사께서 아주 전면에 나서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아주 국토부와 매일 접촉하니까 전면에 나섰습니다만은 지사님께서 이게 이제 예산 당국에서 금년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거든요. 예타 용역을 하는데 뭐 대리라고는 보는데 지사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특별히 이런 노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찬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왔습니다.
우리 그 지난 겨울인가요? 2층 버스 그 시험 운행하고 했는데 그때 그 높이 관계 때문에 그 차가 안 됐나 이거 4m 15cm인가 그렇고 예. 우리 규정은 4m. 4m로 돼 있고 예. 그래서 그 추진 사항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4m짜리 차로 해서 지금 올해 그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는데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대를 들여오고요. 내년 본 예산에 나머지 또 삭감된 거를 집어넣어서 25대를 내년에는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그 방법도 한 방법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원 이제 서울 인근 도시죠. 수원, 고양, 뭐 성남, 용인 이런 대도시들이 주변에 있는데 주로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버스가 부족하다고 이게 맨날 버스만 늘리고 버스를 어떻게 자리를 좀 더 만들어서 이송수단에 좀 더 보탬을 하는 이런 방법밖에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거기까지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뭐 좀 특별한 안이라고 해도 철도 이외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나 외국처럼 뭐 도시 내에서 트램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덕원 수원 화성 동탄까지 가는 복선 전철 이게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118억이 국토부 예산으로 지금 책정이 됐죠. 네. 이제 국회에서만 이제 통과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뭐 서상교 국장님이 열심히 잘 해주시지만은 이 수원 인덕원선 전철은 지금 국토부도 지금 국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손병석 국장이라고 열심히 또 해주신 이제 박민우 국장님이 오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겠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원 인덕원선 전철에서는 자랑 같지만 저만큼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사님도 자꾸 버스를 하는 거는 임시 방편이고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도 보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는 인덕원 수원 전철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통 분야에 있어서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원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인덕원에서 이 중축선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905년 수원역 생긴 이래에 100년 만이죠? 110년 만에 처음 중축선이 내려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 제가 좀 뭘 어떻게 해드려야 지사님이 바짝 신경을 좀 쓰셔갖고 이거를 빨리 같이 힘을 합쳐서 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하시는 건 하시는 거지만은 네. 어차피 그건 뭐 내용 뉴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철도라는 것이 또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치아 뭐 지금 사업 기간만 봐도 7년 8년을 잡는데 그 사이에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되어야만 그런 그 아주 그냥 국부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엄청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철도가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그렇죠. 교통 자동차나 뭐 버스는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 도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중앙으로 가다 보니까 평택항보다 전체적인 걸 보는데 이제 오늘 경기도 국정감사를 오는 참에 평택항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물동량이 컨테이너 수송량이 줄어들었는지 좀 늘어난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조금 늘어나긴 났는데 네. 다른 데 비해서는 조금 느낌이 네. 이건 뭐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2000년 초반대 2000년도 중반에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평택항하고는 많이 관심이 좀 덜해지지 않았나 결과를 보면은 그때는 뭐 평택항이 경기도의 전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이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꿨어요.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 저상버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저상버스 확대를 위해서 연간 100대씩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공약사항이죠? 공약입니다. 예, 예. 역시 얼마 전에 이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의 그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또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제2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지금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네, 2016년까지 이제 돼 있는데요. 서울은 55%, 그리고 이제 부산 등 6대 강력시는 40%까지 이제 저상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를 보면은 현재 12.6%로 인천 다음으로 사실은 좀 확대가 안 돼 있어요. 예. 예.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또 경기도 계획대로 2015년에 111대, 2016년에 100대를 모두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총 대수가 1,467대 정도로 보급률은 19%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40%까지 채우려면은 사실은 1,160대가 한꺼번에 이제 도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계획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실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매년 저상버스 100대를 증차해서, 물론 이제 국토부 계획이 40%까지 이제 확대하는 건데요. 지사님의 공약도 이걸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인정하십니까? 네. 예, 그 참 이걸 확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다 그런 말씀 지적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경기도를 보니까 건축법 위반 그 이행 강제금 부과가 2010년 이후에 5만 6천 건, 그 총액으로 따지면 2,129억 원 정도 돼서 한 건당으로 따지면 부과 금액이 377만 원 정도로 전국 제1위입니다. 네. 이유가 왜 이렇죠? 많이 적발을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은 위반 행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두 개가 더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전국의 25.5% 정도, 참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빌라를 진다든지 뭐 할 때 제대로 감리를 안 해가지고, 감리를 안 해서 뒤에 이제 사후에 적발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소급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 안산도 이 지역에 많죠. 지금 안산시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건축법을 개정해서 특별히 이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아마 2016년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 법이 1월부터 시행합니까? 하여튼 이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시행될 때까지 이 경기도에서도 각 지역에 건축법 사후에 이제 적발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좀 부과를 유예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지사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따복 공동체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알차게 지금 뭐 의욕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다 장애인을 위한 따복 택시, 따복이 따뜻한 복지입니까? 어떤 따뜻하고 복된 이런 뜻. 따뜻하고 복된.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따복 택시를 또 도입하겠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교통수단, 특별 교통수단을 해서 확충해 나가면 되는데, 또다시 따복 택시라는 별도의 장애인을 위한 어떤 또 택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 따복 택시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 내년부터 시행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따복 버스를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수요자들은 이걸 반대를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지사님의 의지대로 과연 될 수 있을? 네, 저희가 용역 중인데요. 이걸 하여튼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분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요구 이런 것들을 요청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